그때 아버지가 이제 43살에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 때문에 이제 한 가정이 이제 무너지니까 어머니가 이제 엄청 아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밤에 자면 새벽에 못 일어나시고 이제 우식을 계속 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도 이제 변명조차 모르고 이제 얼마 1년 안으로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도 또 막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한약방에 가가지고 비싼 한약을 이제 먹여요. 근데 먹어도 이제 계속 병은 더 악화되고 이제 뭐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 삼촌이 이제 한국에 먼저 오셨는데 어차피 거기서 죽을 바에는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둘이 탈북하게 되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지. 근데 사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지셨으니까 네, 그렇죠. 걱정 정말 많이 되셨겠어요. 많이 됐죠. 진짜 힘들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엄청 저랑 되게 각별했거든요. 전 17살 때 막 아빠 무릎에 올라가서 뽀뽀도 하고 막 이렇게 팔짱도 끼고 다녀가지고 되게 친구들이 막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각별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서 이제 왜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이제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한번 검사 받으러 갔는데 간암 말기 3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밖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 통증이 있는데 힘들게 구해서 이제 모르핀을 투여를 했는데 모르핀 투여하면 이제 그 모르핀 약 때문에 이제 자고 만약에 그 모르핀 약이 이제 없어지면 이제 통증 때문에 그냥 대굴대굴 굴르고 진짜 너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간암이다 보니까 이제 간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이제 숨이 이제 막 숨도 잘 못 쉬고 막 이래서 그때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저 간이 뭐지? 그 사람들 간 때문에 얼마나 고생. 그때 마지막에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직전에 이제 정신을 잃지 않으시고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진아야, 어차피 내가 죽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삼촌 있는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이게 아버지가 유언으로 해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언을 안고 어머니랑 탈북한 거죠. 또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그 충격 때문에 이제 아프셨잖아요. 네. 멀쩡한 사람들이 이제 그 탈북할 때도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이제 아픈 어머님과 같이 탈북하는데 쉽지는 않았죠. 너무 힘들었죠. 이제 경비대 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11시에 만나야 되는데 그 10시 그때 이제 엄마랑 이렇게 팔짱 끼고 오는데 어머니가 밤길이라서 무섭다고 밤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안 보인다고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된 게 뭘 그렇게 달빛 있고 눈 있으면 사람이 보이거든, 밤길이. 완전 까매. 까맣죠. 네. 가로등 없는 시골길 운전하다가 라이트 딱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거예요. 진짜 완전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이게 탈북할 때는 달 뜨면 탈북 못 해요. 그래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암흑에 넘어야 돼요. 맞아. 그래서 달 뜨는 날은 탈북 절대 못 해요. 맞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아프고 빨리 이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렇게 지체를 한다면 못 간다면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못 가겠다고 해서 저 진짜 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했거든요. 안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죽을 거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팔짱을 끼고 이제 이렇게 막 부추겨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11시에 그 경비대 대원을 만났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잘 걷지도 못하셨던 것 같은데 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저희 브로커 2명, 저 엄마 4명이 이렇게 걸었거든요. 8달. 그때 1월 달이었어요. 얼음이었겠네. 다행히도 얼음이어가지고. 네. 그 브로커 2명이 어머니를 붙잡고 이제 얼음판 위에 이제 한 25분 정도 이제 중국으로 건너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냥 얼음 위에 그냥 질질질질 끌어가는데 근데 너무 그게 막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25분이 걸렸다면 네. 원래 평상시에 이렇게 빨리 막 뛰어갈 거니 그때 원래는. 두만강은 되게 짧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솔직히 성성한 사람은 한 15분? 길다. 너무 길다. 15분. 아유 5분이면 넘어. 5분이면 뛰면 5분이야. 그때가 19살이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운 마음이 어린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9살인데. 근데 어머니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사실은 뭐 엄마가 좀 이렇게 어린애라면 내가 업그레이드 가서 그럴 텐데 이게 어른이라서 진짜 버겁더라고요. 아 이건 정말 끔찍하다. 지금 그렇게 해서 건너도 문제야 지금. 건너도 문제다 진짜. 그래. 건너도 그다음 문제야. 어떻게?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중국 브로커 집에서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장 힘든 건 밤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에 빨리 이제 아침에 가야 되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근데 밤에 잠들면 일어 못 나니까 정신을 잃으니까 이게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정신을 잃다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제 의식을 잃어서 밤에 자면 아침에 일어 못 나요. 뭐가 어머니께서? 문제가 있구나. 그게 무슨 병이야. 문제가 있네. 심각하다 진짜. 그래서 병원에 가봤는데 이런 병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머. 이런 병은 모른대요. 어떻게? 와. 예, 이렇게 자기 혼자 탈북하기도 힘든 이 탈북길에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힘들게 진아 씨가 탈북을 했는데 그런 진아 씨가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살린 방법 네. 우리 57 씨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설탕물. 설탕물. 슈거워터. 설탕물로 어떻게 어머니를 살렸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답사수경사 있을 때 할머니가 어머니를 돌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뭔가 설탕물을 이제 한 숟가락씩 퍼먹였던 그런 생각이 나서 기억이 났구나. 브로커 보고 좀 제발 사정해서 이 설탕을 좀 구해달라고 해서 설탕물을 이제 한 모금 두 모금 옆으로 이제 기저가 넘어가지 않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였더니 한두 시간 돼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 네, 그래서 너무 막 신기하고 그랬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저혈당 쇼크 온 거네요. 저혈당 쇼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학과 공부를 하면서 저혈당 증상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혈액 내에 이제 포도당 그런 수치가 떨어지면 이제 네. 뭐 실신이나 아니면 뭐 발한 그리고 떨림 그리고 그거보다 더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혼수까지 이루어지는. 와, 저혈당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주무시다가 졸도를 네. 하시는 거네 거의. 네. 엄청 위험한 거네. 근데 엄청 위험한 증상인 거죠. 대박이다. 사실 중국에서 이 공안들 눈을 피하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위험했던 순간 없었어요? 중국에서 태국으로 갈 때 2층 버스였어요. 그때 이제 그때도 어머니가 이제 의식을 잃었었거든요. 어이구. 그때 이제 공항이 신분증 검사를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으니까 이제 브로커가 어머니 딸이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 의식을 잃어서 지금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봐달라 이랬어요. 그래서 엄청 걸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알았다고. 네. 그래서 무사히 그래도 이제 버스를 타고 왔던 기억이. 야 이게 뭐. 그런 잘만 하겠네. 태국까지도 지금 말이 이렇게 태국으로 그렇지. 이게 얼마나 태국 힘들었을 수경소에서 거야.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머니 상태도 많이 안 좋고 해서 아유. 그때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된다는 그 소리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내가 울면 어머니가 되게 마음이 아파서 되게 그러실 것 같아서 뭔가 그냥 소녀 가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이제 한국 간다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이제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그때 막 울컥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엄마 한국이야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힘이 다 풀렸었는지 바로 쓰러졌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응급차 가지고 이제 국정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바로 대학병원에 실려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혈당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검사를 하다가 췌장암 양성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일기라서 양성이라서 그 작은 몸만 이제 떼면 되는 거라서. 와, 다행이다. 췌장도 어려운데. 네, 그냥 췌장암이라고 하면 악성이라 하면 그냥 바로 이제 돌아가신. 살려고 오셨네, 살려고. 이게 북한이면 북한이면 안 돼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북한은 암은 상상도 불치병이에요. 못해요. 그 엄마 수술을 했어요.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떼면 된다고 해서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이시고. 네. 엄마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옥 씨가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의 막노동, 책 공장 알바, 체형 체크 보조 알바, 국밥집 격리, 정육식당 서빙 등등. 국밥집 격리. 진짜 안 한 게 없네. 네. 제가 아는 친구가 그 책 공장에 알바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래 하다 보니까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책 공장 알바는 어떻게 한 거예요? 되게 힘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제일 먼저는 바로 다음날 오빠랑 저랑 같이 노가다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19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노가다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오빠가 애처롭다고 못 봐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인분이 소개를 해서 책공장에서 일했는데 책공장에서 스플링 끼우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종이를 다루다 보니까 종이가 너무 예리해가지고 손바닥이 자꾸 베이는 거예요. 어떡해. 진짜 아픈데 그거. 근데 장갑을 끼면 또 손가락이 둔탁해져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막 페이지도 안 되고. 테이프를 감아도 그게 막 잘 안 되고 해서 그냥 조심해서 그냥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 어떡해. 이게 진짜 궁금한 게 체형 체크 보조 알바는 뭐예요? 그러다가 또 대입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학교에 가서 대입을 준비하면서 주말이나 방과 후에 알바를 했는데 저기가 그 피부 미용 샵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바디 체크하는 알바. 네, 살 빼주는 데고. 아, 지방이 얼마 잡고 붙어 있고 막. 이거를 체크하는 데구나. 그것도 했었고. 별걸 다 했다. 다 했어요. 네, 고깃집 알바도 한 3년 정도 고깃집 했었고. 알바는 뭘 한 거예요? 나르고 뭐 음식 다 먹은 거 치우고 또 새롭게 또 하고 고깃집 알바가 제일 힘든 거예요. 노가다보다 솔직히 더 힘들었어요. 그래, 완전. 고깃집 힘들지. 그러면 한 번에 하나 한 게 아니라 막 여러 개 한 번에 했겠어요. 그쵸. 이것저것 막 같이 막 했었죠.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사실 나이가 하나라도 더 먹기 전에 대입 공부하고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럼. 오빠가 일을 할 때 정말 힘들었었나 봐요. 원래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네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와서 하루에 한 12시간, 14시간 정도 일했는데 들어올 때 보니까 입술이 다 까져 있고 손이고 다 까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일을 하러 1년 넘게 다녔었거든요. 몸이 진짜 피곤하겠다. 그게 공부하던 오빠고 머리는 좋은 남매고 대신에 힘들지만 왜 북한하고 다른 점이라면 일하는 만큼 돈은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악물고 한 거네. 엄마 그쵸. 모셔오려고. 그렇게 한 3년 정도 되니까 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엄마가 탈북을 하려고 딱 계획했는데 갑자기 백두산에서 실종이 됐다. 백두산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백두산에서 무슨 일 벌어진 거예요? 엄마와 사촌 언니가 같이 탈북을 할 계획이었고 네? 탈북하기로 예정한 전날에 엄마가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연락을 자주 하고 있었는데 그 연락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날에 엄마가 탈북을 돕기로 했던 그 브로커한테서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어제 저녁에 여자 2명이 강을 건넜고 한 2시간 정도 이동을 하다가 백두산에서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산이 어머님 실종하시면 어떻게 어디서 찾을 거예요? 백두산이 우리가 아는 그런 작은 산 하나가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북한에서도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한반도 통틀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옥 씨 그 어머니가 영하 30도, 실직이 좀 웃기는 소리지만은 30도부터 40도 사이에 오줌을 쏘면 남자들이 어울지. 그냥 바로 고드름이 됩니다, 이거. 네, 그렇게 영하 30, 40도 되면 춥고 사람이 정말 보살피지 않으면 얼른 잠깐 죽고 맞아. 그렇게 험하죠, 이게.
아니 근데 좋은 걸 다 떠나서 무엇이 제일 문제인가? 눈이 있으면은 이 눈발을 헤치며 나가야 돼요. 이를 제가 이렇게 사진사에서 삼지연에 그쪽에 가서 사진을 많이 찍어봤는데 밤에 저도 이렇게 산길을 혼자 걸어본 적이 있는데 제일 공포증이 무엇인가? 눈이 해체도 끝이 없이 눈이 있으니까 그걸 해치는데 이 기운이 다 소진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새까만 밤이 새하얀 눈만 있으니까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포증이 엄청 많이 오는 거거든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산인지. 그렇죠. 네. 아 진짜. 백두산에서 잘 오다가 왜 갑자기 실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궁금하다 진짜. 그 먼저 브로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네. 브로커인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도강해서부터 한국이 오는 것까지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 브로커가 있고 그 매 지역마다 아르바이트식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현지 브로커가 있는데 저희가 탈북을 주문을 할 때는 총괄 브로커하고만 연결을 하고 그 총괄 브로커가 현지 브로커들이랑 연결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네. 저희 엄마네가 실종이 되고 이동을 시키던 브로커가 사람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 브로커한테 사람이 실종됐다는 말만 하고 아예 연락을 다 두절시킨 거예요. 맙소사. 무책임하다 되게.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알지 못하고 핸드폰 연결은 근데 엄마가 그 전날에 엄마도 연락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직접 확인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되게 답답한 거예요. 어이구. 자, 어떻게 엄마를 찾았을까? 진짜 궁금하다. 뭐야? 뭐 있어? 네. 뭐 매나 새 같은 거 아니야? 이 방법으로 비둘기. 아니 종소리. 비둘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 독수리인가? 뭐야? 개구리야 개구리? 뭐야? 동물 아니야?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태블릿 PC. 태블릿? 그걸 어떻게 찾아? 그래서 이 태블릿 PC로 어머님 어떻게 찾았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엄마를 찾은 건 바로 구글 맵이었어요. 브로커한테서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외삼촌께서 계셨는데 외삼촌 댁에 다 모여서 이제 비상대책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외삼촌은 국경 상황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는 분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강을 넘어서 아침에 구조돼서 가는 중에 백두산에서 실종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살 수 있는 확률보다는 그 이후에 뭐 장례 예배를 해야 되나 약간. 근데 혹시라도 살아있으면 저희는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단서를 잡은 게 엄마가 도강을 한 지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도강 지점에서 연길 쪽으로 2시간 정도를 이동했다. 라는 거에 근거해서 구간에 있는 모든 도로들을 다 이렇게 붙어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엄마한테도 계속 전화를 했어요. 혹시라도 통화가 될까 봐. 한 3시간 지났었나요? 갑자기 전화가 한 통화가 딱 연결이 된 거예요, 엄마랑. 예. 여보세요 하니까 언니가 정말 이렇게 들어가는 목소리로 지금 고모가 쓰러져 있고 나도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사촌 언니가. 라고 하고 그래서 어디냐 하니까 브로커가 산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그냥 산으로만 올라가서 지금 우리 밀림 속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있다라고 해서 빨리 올라간 그대로 내려와서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하니까 통화가 거기서 그냥 끊겼어요. 전화를 하고 한 1시간 동안 계속 구글 맵을 봤어요. 구글 맵을 보니까 그 도강 지점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점에 초소가 있는 거예요. 예. 경비 초소. 예. 근데 오빠가 날 보더니 죽어 여기 경비 초소가 있대요. 그래서 분명히 초소 때문에 초소를 피하려고 산으로 엄마네가 올라간 것 같다. 역시 숫자는 달라. 저희가 따로 여기에서 그 브로커한테 전화를 했죠. 어느 도로 그 초소가 있으니까 그 초소 주변에 가서 사람을 찾아라 해서 똑똑하다. 그 총괄 브로커가 다시 현지 브로커를 시켜서 거기에 가서 찾으니까 그 다음 날 오후쯤에 돼서
산기슭에 여자 2명이 쓰러져 있는 걸 찾아온 거예요. 산기슭에 여자 2명이 쓰러져 있는 걸 찾아온 거예요. 다행이다. 근데 그때 나중에 엄마가 말씀하시길 정말 30분만 늦었으면 내가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영하 30도에. 그렇죠. 그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구출했죠. 그래서 그러고 일시 안식처에 갔는데 너무 추위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겨우 통화를 해서 엄마랑 그때 살아있는 걸 확인을 하고 빨리 사실 그 장백 쪽이 되게 위험해요. 근데 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동상을 입었지. 동상 다 걸렸었을 텐데.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몸을 추스리고 그러고 이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탈북을 하다가 실종이 돼가지고 구글 맵으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찾았다는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그치. 진짜 있을 처음 수도 들어봐요. 없는 있을 일이죠. 수도 없는 일이고 백두산 쪽에서 얼어 죽지 않은 게 신기하네요. 그래 저체온증으로 가지. 그러니까 그 수제 학교를 다녔으니까 구글도 많이 해치고 구글도 많이 해치고 그래서 배워야 돼. 구글을 해집고 다니지. 아, 너무 귀여워. 이게 똑똑한 딸 때문에 어머니도 하셨네. 맞아. 진짜 대단하네요. 머리 잘 썼어요, 진짜로. 머리 다 썼지. 영리. 그래가지고 어머님은 무사히. 네, 그래서 엄마 탈북까지. 무사히 와서 오셨고요. 어이고 다행이다. 네, 나중에도 엄마랑 저랑 아유 그때 어땠어 얘기하면 정말 엄마도 정말 너무 막 정말 아직도 앞이 아찔하다. 엄마 이렇게 앞에서 진짜 눈앞이 새까맣게 됐다가 다시 하얗게 됐다를 경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옥 씨와 오빠 꼭 이만갑에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 다시 한번 진짜 축하드립니다.